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경기는 PSG의 0대1 패배로 마무리되었고 종합 스코어 2대0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4강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오늘 경기의 점유율은 7대3으로 앞섰고 기대 득점값은 0.7대 3점이었습니다. 3골이나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슈팅은 30개를 가져갔고 결정적 찬스는 5개가 있었는데 골대를 맞히거나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보수적인 선발 라인업을 구상한 엔리케 감독에 대한 분노가 높은 상황입니다. 실제 엔리케 감독이 택한 하무스, 루이스 선수의 평점의 최저 평점입니다. 공격적인 카드를 빨리 꺼내지 않았고 가장 감이 좋은 이강인 선수를 뒤늦게 15분만 뛰게 한 것이 큰 패착입니다. 실제 이강인 선수는 고작 15분 뛰고 팀 내 평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적인 카드로 활용한 아센시오의 평점은 다시 한번 폭망이었습니다. 줄곧 폭망 활약을 보이고 있는 아센시오인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 다시금 히든카드로 썼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현지 팬들은 활약이 저조했던 덴벨레에 대한 분노가 높았습니다. 우리 모두 5일 클럽으로 이적해서 웃자. 여기에 덴벨레와 이강인 관련 국내 축구 전문가의 주장도 현지 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PSG는 지난 1차전에서 다소 무기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킬리안 음바페를 데리고도 도르트문트를 많이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원정길에서 패배를 맛보고 돌아왔기에 홈에서는 반드시 공격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만 놓고 본다면 한 경기에서 6번이나 골대에 맞는 지독한 불운에 시달렸기 때문에 PSG의 패배는 승리의 여신이 도르트문트를 선택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스망 덴벨레를 지독하게 신뢰한 엔리케 감독의 선택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덴벨레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PSG가 바르셀로나에서 전격 영입한 선수인데요. 시즌 내내 활약상은 좋았습니다. 유려한 드리블과 음바페와의 조합은 분명 덴벨레가 가진 무기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인 활약상에 있어서도 덴벨레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준 우측 윙포워드는 없었습니다. 이런 덴벨레의 최대 단점은 기복입니다. 덴벨레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경기에서는 어느 선수도 막지 못할 것처럼 맹활약하지만 부진한 경기에서는 완전히 지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도르트문트와의 2차전이 후자에 속했습니다. 덴벨레는 우측에서 도르트문트 수비에 균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드리블 실력 대비 볼 간수 능력이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덴벨레는 경기 내내 단점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자료에 따르면 덴벨레는 이날 턴오버를 무려 34번이나 저질렀습니다. PSG의 전체 턴오버가 142회였기에 덴벨레는 팀 전체 턴오버에서 24%나 차지했습니다.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턴오버만 나오고 있는 덴벨레를 끝까지 경기장에 남겨둘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덴벨레는 이날 슈팅도 단 1회에 그쳤습니다. 원래부터 덴벨레는 득점에 능한 선수도 아닙니다. 측면에서 돌파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줘야만 덴벨레를 기용하는 이유가 증명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덴벨레가 드리블에 성공한 횟수는 단 2회에 그쳤습니다. 덴벨레가 이번 시즌 통틀어 가장 저조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도 엔리케 감독은 끝까지 덴벨레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측 윙포워드로 뛸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우측 윙포워드로 뛸 수 있습니다. 후반 30분이 넘어서 투입된 이강인이 경기장 안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라리 덴벨레 대신 이강인을 우측에 넣어서 공격을 풀어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이날 15분, 추가 시간까지 약 18분 동안만 경기를 소화했는데 팀 내 평점이 2위였습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가장 중요한 경기, 골이 안 터지고 있는 답답한 경기 속 공격진의 변화 카드로 안성맞춤이었는데 쓰지 않은 것입니다. 골대가 지독하게 PSG를 외면한 것도 사실이지만 덴벨레를 교체하지 않는 소극적인 운영을 보인 엘리케 감독의 판단도 매우 아쉬운 경기였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